안녕하세요. 주식 잘하고 싶은 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식 초반에 크게 실패했던 그런 스토리를 얘기해 드릴 건데요. 저도 아직도 이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뭐 좋은 얘기라고 떠들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건데 솔직히 가족들한테도 자세하게 얘기 안 했었어요. 그만큼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주제이지만 이런 저도 크게 실패했던 저도 성공을 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그때가 2007년 이제 결혼을 막 하고 제가 3월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일이 시작된 게 차트를 봐야 되는 종목은 소리바다라는 종목이에요. 지금 가격이 336원이네요. 이게 아직도 상패가 안 됐다는 게 전 더 신기합니다. 이 종목을 왜 사게 됐냐면 남편의 절친이 있었어요. 그 절친이 S대를 나오시고 변호사였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 대박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걸 하라고. 근데 제가 그때는 차트를 볼 줄도 모르고 그냥 사면은 돈을 버는 줄 알았어요. 주식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차트라는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가 2007년 이때 주가 장난 아니죠. 엄청 올랐습니다. 소리바다가 32,800원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여름 지나고였으니까 한 7, 8월? 네, 제가 한 2만원대 정도 산 것 같아요. 이때 얘기를 들어서 샀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뭐 많이 크게 흐르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랬죠. 그랬는데 슬금슬금 9월달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 거의 최고조에 이를 때쯤 이때쯤 두 번째로 또 누구에게선가 소리바다가 대박 종목이다, 이거를 꼭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랑 저 남편이 이제 와 이거 진짜 이거다 한 거죠. 그때는 너무 아는 게 없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해 주신 분도 증권맨이었어요. 그때는 증권맨은 주식을 무조건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절대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때 이제 몰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친구한테 들었을 때도 많이 샀어요. 그때도 거의 이제 한 몇천만 원 샀고, 그리고 두 번째 얘기 들었을 때 3만 원 부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기억은 안 나요. 자세히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때는 대출까지 받아서 완전 몰빵을 합니다. 그리고는 주가가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그 당시에 뭐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넣고 한 뭐 10%만 올라도 1,000만 원이잖아요. 그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기 때문에 막 우리가 벌써 부자 된 것처럼 막 너무 기뻐가지고 엄청 좋아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주가가 이게 좀 흘러요.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다시 가겠지 그랬는데 이날 저가 마이너스 14%, 이날 하한가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하한가 몇 번 찍었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이날 또 찍었네. 잠깐만, 몇 번? 네 번. 그러니까 거의 4번 하한가를 간 거예요. 그리고 하한가 가기 전에도 보세요. 그 전에도 계속 빠졌잖아요. 이때 털었어야 됐는데 몰랐어요. 털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네, 왜 하한가를 갔냐면 그때 이제 소리바다가 PC에다가 이 소리바다를 깔고 인터넷 검색어만 치면 원하는 곡을 언제든지 찾아서 들을 수 있었잖아요. 뭐 1분 30초 정도면 금방 다운받고, 그 P2P 음원 시장이 엄청나게 호황이었어요. 그때 소리바다가 다 먹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런 구조였으니까 사람들이 음반을 누가 사겠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돈 거의 안 내고 다운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음반 시장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겠죠. 그러면서 음반 업체들이 이제 난리가 납니다. 다 막 도산하고 이제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기존 음반 업체들은 테이프랑 CD 그런 걸 찍어내던 그 시절에서 바뀌지 못한 그런 음반 업체들이 다 줄도산을 하고 망하고 막 이런 케이스가 많아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음반 업체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죠. 원래 그 전에도 계속 법적 공방이 있었대요. 저는 전혀 그때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몰랐는데, 소리바다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을 받고 폐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P2P 방식의 음원 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 서비스를 바로 중단하라, 그런 법원 결정이 나면서 직격탄을 이제 소리바다가 받으면서 하한가를 계속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엄청난 악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도 몰랐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몰랐어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악재가 터지면 그냥 바로 손절을 했었어야 됐는데, 물론 하한가 잔량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바로 팔리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날 거래가 터진 날 있잖아요. 이때 아마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을 거예요. 이때라도 팔았어야 됐죠. 근데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몰랐어요. 이렇게 팔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계속 빠지잖아요. 계속 빠져서 정말 제가 산 가격에 10분의 1 토막이 나게 됩니다. 참으로 처참했죠. 지금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얼마나 제 자신이 한심하고 멍청하고 무식했는데도 욕심만 많았던 거죠. 인생 한방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저한테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본 바로는 그런 거는 절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대출까지 받아서 거의 전 재산을 몰빵한 종목이 거의 마이너스 1억 가까이를 잃게 되니까, 상패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제 입장에서는 휴지 조각이 되다시피 한 거고, 이제 빚만 남은 거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몰빵했는데 그게 거의 10분의 1 동안 났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열심히 해서 1년 동안은 계속 빚을 갚았어요. 1년에 한 5천 이상?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빚 다 갚는데. 힘든 와중에서도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둘 다 이제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빚은 벌어서 갚으면 되고, 또 이제 돈은 벌면 모일 테니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1년 동안은 정신을 못 차리다가 이제 빚을 다 갚고 나니까 좀 제정신이 돌아와서, 그때서야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대로 나는 주저앉을 수 없는데, 난 이대로 포기하기 싫은데 진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 주식을 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제 실체를 알게 된 거죠. 왜 도박장에 가서 막 크게 막 베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막 집 패가망신하고 이러는,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너무너무 위험한 여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스타일이 잘하면 대박 날 수 있는데 못하면 완전 쪽박 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렇게 제 성향을 확실히 파악하고, 그때부터는 몰빵을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잡주를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주식을 공부해봐야겠다. 주식을 하기 싫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 제가 돈을 벌려면 주식밖에는 없다는 생각은 확고했기 때문에 뭔가 이걸로 승부를 볼 생각을 했지, 주식 망했다고 아예 접을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잃고 고통을 받으면서 제가 그래도 많이 배웠어요. 처음으로 크게 베팅한 투자에서 큰 손실을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맷집이 생긴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또
제가 크게 얻은 것 같습니다. 왜 사업도 여러 번 실패를 해봐야지 성공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을 처음 하면 거의 99%는 실패를 경험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한 후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과가 크게 갈리는 것 같아요. 실패를 한 후에 그냥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발전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또 그대로 실천해보고, 이 방법을 했다가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해보고, 이런 식으로 자꾸 트라이를 해보는 사람은 분명히 그 결과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크게 맞아서 저는 지금 멘탈이 강한 거고, 맷집이 세서 이제는 뭐 1, 2억 까여도 사실 크게 많이 괴롭진 않아요.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저를 먼저 파악을 했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저 나름의 원칙을 세운 거죠. 절대 몰빵하지 말기, 급등한 거 사지 말기, 잡주 건드리지 말기, 플러스 차트가 뭔지, 주식이 뭔지 공부를 해봐야겠다. 잘하는 사람한테 좀 배워봐야겠다. 남편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을 의심하자. 믿지 말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추천하는 종목을 묻지마 매수하지 말자. 이 정도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주식 초창기에 엄청나게 크게 베팅해서 돈을 거의 다 잃었던 실패담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보다 더 심한 실패담이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저처럼 크게 실패했던 사람도 지금은 어느 정도 주식으로 수익을 꾸준하게 잘 내는 경지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매일매일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실행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수리바다 이후에 그 스토리는 다음 편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